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양대학교의 원서를 쓸지, 쓰지 않을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능시험 보시고 점수가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지원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비하게 되어지면 너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면서 2024학년도 정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또 정시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보다 정시가 데이터나 통계,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는 얘기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데이터나 똑같은 통계의 내용을 보고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분들이 한 지점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 입시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정시의 전략, 합격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입시에 대한 포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한 대학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설명을 드리는데, 한양대학교는 2024학년도의 전체 선발 인원이 2,909명이에요. 그리고 저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1,256명이고, 전년도에는 1,248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난 추세예요. 한양대는 2025학년도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로 가면서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서류와 면접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죠. 이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점.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어요. 모집 인원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논술 전형. 자, 2024학년도에는 236명을 선발했는데 2025학년도로 가면서 170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 보실 수 있고, 가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32%, 나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3%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군 쪽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의예과를 보시면 전체 선발 인원은 110명이고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68명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내년도로 가면서는 52명으로 모집 인원이 16명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 추천형의 기본 골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의예과는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유리한 지점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2025학년도로 가면서 추천형이 만들어지면 추천형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가군의 비중이 꽤나 높죠. 가군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2023년도에는 845명을 선발했고, 2025학년도, 2024학년도에는 995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일부 나군에 있던 학과들이 가군으로 이동해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인문, 자연, 상경 계열은 수능 100%. 올해 정시에서 교과 성적, 또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능 100% 선발하게 되고요. 연극, 영화만
2단계에서 실기 100%를 실시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자연, 인문, 상경계열 3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율이 35%씩을 주기 때문에 자연계는 수학과 과탐의 영향력이 커요. 두 번째는 인문계열은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30%로 동일하고 그리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다. 중요성이 크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과탐, 과탐이나 사탐, 탐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물론 이 탐구라는 말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포괄하는 말이기 때문에 탐구의 반영 비율이 크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경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고 한양대학교도 서강대학교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는 대학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많이 몰리는 이유는 한양대학교의 위치가 상위 명문대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원서 지원이 몰리는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했었을 때 유리한 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몰립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가 다른 데보다 조금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영어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어를 가산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수능 배점 중에 10%가 반영이 되는데 자연계열에서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4점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2점,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으로 벌어지죠. 더군다나 인문 상경계열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이 4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가 4점, 이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매우 넓은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영어의 영향력이 좀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올해 수능이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수학과 국어의 난이도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수학에 비해서 국어에 비해서 수학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의 점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하지만 올해는 최소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의 간격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결국은 수학은 비교적 좀 쉬워지고 국어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럼 결국 변별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 수학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수능의 난이도,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 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탐이나 과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영어가 1등급 만점의 비율이 7%나 5% 비율이 아니라 4% 정도까지 1등급을 1% 정도 올려서 4% 정도까지만이라도 1등급을 형성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어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은 난이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학을 뺀 다른 과목의 변별력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영어는 전년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영어가 가산점 방식이 아니라 수능 영역에서 10%가 반영이 되어지는 한양대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한양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탐 2과목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 3%의 가산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계열의 과학탐구 2과목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이 폐지가 된다는 점, 이 점이 결국은 영어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 가산점이 사실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한양대학교를 자연계열로 원서를 쓰려면 반드시 2과목을 거의 필수로 지정하셔야 돼요. 왜? 이 3%의 가산점이 사실상 합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탐에서 이런 과탐 2과목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 3%가 폐지가 되어지면 영어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1, 2과목에 대해서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계열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나군으로 가게 되면 가군과 나군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평가 방법이나 기타 내용들은 동일하고,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서의 선발 인원은 303명에서 379명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서의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가군의 비중이 큰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군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아까는 이제 자연, 인문, 상경 계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한양대학교 전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자연, 간호학과, 인문, 상경, 음악대학,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과학, 그 다음에 영화 전공, 연출 및 스텝, 연기. 다시 말하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요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스포츠 산업과학부는 전년도에는 실기가 20%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실기가 30%로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은 생활과학대학이 정시의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생활과학대학이라고 한다면 의리학과, 식품영양,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는 전년도에서는 일반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의리학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 인원이 없었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서 1명, 기획균등에서 1명, 특성화고등학교 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의리학과를 인문계에서만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에서 6명, 농어촌에서 2명, 기획균등에서 1명, 특수교육에서 1명 이렇게 선발해서 의리학과 인문에서 6명, 식품, 영양, 자연에서 6명, 실내 건축 디자인에서 6명을 선발하는 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점들은 되게 중요해요. 변화되는 점. 2023년도와 2024년도가 변화되어지는 점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배치표나 일반적인 통계나 데이터는 2023년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2024학년도의 내용을 100%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 바뀌는 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통계나 데이터를 보실 때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 이원 인원을 보면 한양대학교는 2023년도에 이원 인원이 2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수시 이원 인원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수시 이원 인원의 증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 올해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시의 최종 모집 인원이 발표되는 시점이 12월 30일이에요. 그렇죠? 12월 30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원 인원이 큰 비중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적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의예과는 전년도에 68명으로서 변화 없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도 64명이기 때문에 이원 인원이 아예 없었고요. 이원 인원이 비교적 많았던 학과가 가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인 것 같아요. 최초 인원은 61명이었고 5명이 이원이 돼서 66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면 한양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교차 지원이 67.87%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로 가면서 교차 지원이 61.46%로 마이너스 6.41% 비율이 감소됐죠. 이게 교차 지원이 감소된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수능을 생각해 보면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우면, 수학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했을 거라는 판단이고, 결국은 수학의 영향력이 커졌으면 자연계 학생들 인문계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합격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양대학교가 2023학년도로 가면서 교차 지원의 비율이 마이너스 6.41%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나 배치표는 나에게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구간에 동일한 해답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너가 수학시험을 잘 보고 국어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너는 자연계야.
하지만 이성적으로 한양대를 가거나 한양대에서 상위권대로 자연계로 이동을 하려면 당연히 수학만 잘 봐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도약을 하고 합격을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수를 통해서 내가 의학 계열에 도전을 하거나 상위권 자연 공과 계열로 합격을 노리자는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학 시험을 잘 보고 국어 시험을 못 본 학생들, 2023학년도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결국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023학년도의 입시가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운 시험, 다시 말하면 교차 지원을 하는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입시였다면 그게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답은 줬을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답을. 그러면 그게 학생들이 한 지점으로 몰리게 되죠. 한 지점으로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2023년도 입시보다 2022년도 입시보다 2023학년도의 입시에 성적이 합격 점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불합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발생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교차 지원의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정시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통계나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값으로 보고 동일하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예상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2024년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었을 때 교차 지원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이러면 당연히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지만 교차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왜? 대학이 좋으니까. 가고 싶은 대학이니까. 그 다음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지점이 서울대학교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의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서강대학교는 인문, 자연 공통적으로 반영 비율이 동일하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중앙대학교 상경계열의 당연히 수학 비율이 높으니까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교차 지원에 유리한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를 정시 지원 패턴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문계열을 한번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냐면 가군과 나군 중에서 가군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가군의 모집 인원이 많아요. 가군이. 그리고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가군의 한양대와 나군의 한양대가 똑같은 한양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군의 한양대와 나군의 한양대 중에 어디가 더 세냐? 다시 말하면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가군의 원서를 쓰냐, 나군의 원서를 쓰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입시의 데이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제 경쟁률, 실제 점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계 인문계열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인문계열의 1순위가 연세대 고려대라고 했었을 때 연세대 고려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대학은 2순위가 바로 성균관대학교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순위에 해당 대학교가 서강대가 3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순위는 어디냐? 나군의 4순위가 한양대라고 생각하지만 한양대가 4순위가 되지 못하고 4순위는 성균관대가 4순위가 되는 거예요. 4순위가. 그럼 결국 5순위가 어디에 해당냐면 나군의 한양대가 5순위고 그 다음에 가군의 한양대가 6순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한양대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보다도 입결이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가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나군의 중앙대학교에서 가군의 한양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학생들이 나군을 이동하면 나군에 주로 어디로 원서를 쓰냐면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로 이동하거나 한양대학교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 또는 한양대학교에서 서강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군의 한양대학교가 좋은 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립대 자연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를 몰리겠죠. 하지만 한양대학교 인문계 학생이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쓸 일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결국은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서울시립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정도 지점에서 교차를 해서 한양대학교에 교차를 몰리는 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군의 문과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나군의 한양대로 원서를 쓰거나 서강대로 원서를 쓰거나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나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할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확률을. 왜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의 나군의 원서를 쓰지 않고 당연히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거나 서강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나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어디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냐면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한양대학교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나군의 한양대학교의 문과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나 시립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원서진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가군이 충원율이 44.05%. 그렇죠? 가군의 한양대가 43.05%고 나군의 한양대가 133.12%이기 때문에 나군의 한양대가 가군의 한양대보다는 인문계열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가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군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가군은 충원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군의 한양대와 나군의 한양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로 가게 되어지면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한양대학교는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훨씬 높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자, 한양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1순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순위, 그럼 연대나 고대로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또는 연세대학교의 고려에 적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나군에서 어디를 쓰게 되냐면 한양대가 1순위예요.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가 1순위, 그 다음에 한양대가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가 성균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군의 한양대의 충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고 나면 3순위 다음에 4순위가 어디냐면 바로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약 4순위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순위로 가게 되어지면 서강대학교가 한 5순위나 6순위 정도가 되겠죠. 나군에 있다 하더라도 서강대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는 연대나 고대로 자연계열로 합격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연세대나 고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나군의 한양대, 그 다음에 나군의 성균관대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자연계에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양대를 가군과 나군 중에 어디에 쓸 가능성이 높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군의 한양대를 원서를 쓰고 가군의 연고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이 가군의 한양대에 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군의 원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나군이 가군보다 실제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진에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가군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가군의 한양대를 쓰면서 나군의 한양대로 이동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하는 방법. 루트가 많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충원율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47.66%밖에 되지 못한다는 점, 요 점인데 재밌는 점은 한양대학교의 가군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이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교차 지원을 노릴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가군에서 한양대학교 자연계열학교의 충원율이 플러스 6.12% 충원율이 높아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사실상 이동 경로가 단조롭지만 인문계열은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클로스 형태로 교차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복잡하다 보실 수가 있고, 가군에 있는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진행하면
지원한다면 한양대나 성균관대로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군에 있는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이동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나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어딜 쓰겠습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연세대나 고려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물론 이제 나군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점수의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나군의 한양대 상위 구간은 약대나 아니면 한의대나 수의대로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동폭은 비교적 높게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나군은 전년도의 충원율이 294.22%고 가군의 충원율이 47.22%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쵸? 결국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몰릴 가능성이 높냐? 나군에 무조건 몰릴 거예요. 왜? 나군에 몰리는 이유에 첫 번째는 연세대나 고려대에 상향 지원을 하려면 무조건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된다는 점. 이것 때문에 나군에 몰릴 거고, 또 하나는 나군의 충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집중되겠죠. 점수가 안 되지만 상위권 대학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가 합격을 노리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군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한양대학교 자연계에서 가군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가군의 지원자들이 서울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제 서울대니까, 그쵸? 대학이 만약에 높은 대학이 아니라면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학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대학교는 대학 중심으로도 충분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의 가군의 한양대학교가 비교적 점수가 낮고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충원율과 결혼 보충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군의 인문계열은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1.18%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낮아요. 40.05%이기 때문에 문과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 가능성도 높지도 않고 경쟁률도 높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렇게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원서를 쓰기는 어렵고, 대신 점수는 일반적으로 배치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는 좀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오른 구간을 보니까 경영학과는 85.7% 올랐고,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많이 떨어진 데는 국어교육학과 90%에서 50%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교육학과는 전년도에는 50%였고 충원율이 0%로 하락을 했네요. 자, 나군의 자연계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나군의 자연계가 아니라 가군의 자연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가군의 인문계열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가군의 인문계열. 그 다음에 여기가 나군의 인문계열. 나군의 자연계열이에요. 여기가 가군의 인문계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가군의 자연계열인데, 가군의 자연계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가군의 자연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낮다는 점.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제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지 않죠. 허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는 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가군의 한양대학교 자연계가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전년도에 충원율이 6.11% 충원율이 증가한 지점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이오 메디컬이 전년도에는 16.66%에서 72.7%로 충원율이 높아진 거. 그 다음에 전기공학이 42.3%에서 55.5%로 충원율이 증가한 점, 이런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의 인문계열을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인문계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군이든 나군이든 충원율이 높지가 않아요. 가군의 인문계열의 충원율이 43.05%고 나군이 133%이기 때문에 높은 것처럼 보여도 자연계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죠. 그만큼 한양대학교는 가군이든 나군이든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의 대부분 2순위로 밀리는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는 이동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동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률이 낮고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가 낮다는 얘기고, 나는 상향 지원이라고 원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쉽게 붙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된다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과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 나군에서는 충원율이 비교적 가군에 비해서 높아서 133.12%였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2% 충원율이 감소가 되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데는 행정학과가 205%에서 135%로 미디어가 130%에서 85%로 감소했고 증가한 거는 정보 시스템이 182%에서 216%로 증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계열, 나군의 자연계열은 충원율이 되게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고 특히 나군의 자연계는 연세대 고려대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죠. 반드시 여기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성적이 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허수 지원들도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고 나군에 있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연고대로 가장 직접적으로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바로 한양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나군의 한양대학교 자연계열은 충원율이 전년도에는 295.51%고 올해는 다소 감소했지만 그래도 294.22%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높죠.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신설학과, 반도체공학과가 47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는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그래도 386%,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과가 30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율이 높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정시 컨설팅에 관해서 정리해놨던 영상을 보시면 경쟁률이라는 의미, 충원율이라는 의미, 구간에 대한 의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이런 거에 대한 원서 지원과 관련이 되어진 설명은 언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1부예요. 대학별 분석. 그 다음에 2부는 우리가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3부로 가서 원서 지원에 관한 전략.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정시 컨설팅에서 충원율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경쟁률에 대한 의미나 지원 구간에 관한 얘기들,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들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군의 인문계열은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4.34에서 4.39 경쟁률은 조금 높아졌지만 가군의 인문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충원율은 전년도에는 41%에서 43%로 충원율이 다소 높아진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경제금융학과 같은 데를 보면은 표준점 100분위를 한번 봅시다. 100분위가 전년도에는 89.7%였는데 2023년도에 100분위가 92.5%로 증가했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쉬워지고 수학이 어려워지면 자연계 학생들 인문계 교차 지원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줘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믿고 원서를 쓰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점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점수가 상승하게 되어지면 결국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막연하게 내 성적을 대입했더니 유리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유리하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의 자연계열을 보시면 가군의 자연계열은 4.20에서 3.78로 경쟁률이 하락했죠. 가급적이면 자연계 학생들은 가군의 원서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무조건 연고대로 원서를 써야 되고 연고대로 원서를 쓰려면 나군에서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럼 연고대를 쓰기 위해서 나군의 한양대를 써야 된다. 근데 한양대가 상향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뭐 서강대를 낮추거나 중앙대를 낮춰서라도 연고대에 반드시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군의 한양대는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전년도보다 더 하락했고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좀 높아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열이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동일하고 수학에 120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므로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서울대학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차 지원이. 그 다음에 나군의 인문계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6.42에서 5.42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하락했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인문계열은 가군이든 나군이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가군이든 나군이든. 그러니까 추합을 바라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쓸 때 내 점수보다 한 10점 정도 차이 난다. 한양대학교하고. 그게 만약에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지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못 붙어요. 하지만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한양대와 내 점수가 5점밖에 차이 안 난다. 입시기관에서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붙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지점이 생각보다 쉽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높지 않고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 나구는 자연계열에서는 연고대로 이동하는 루트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294% 충원율, 그 다음에 경쟁률도 6.81에서 7.44의 경쟁률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허수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학과가 11.9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고 환산 점수가 941.65점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이지만 지원한 11.9 중에서는 실제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셔야 되고, 특히 올해도 충원율이 매우 높은 지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475%의 충원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올해도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고, 원서를 쓸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내 앞선 사람이 합격을 해야만 내가 합격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과밀되어 있어서 못 붙으면 어떻게 돼? 나 못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꼭 이 점은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어디일까?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어디일까? 그건 바로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몰린다는 걸 뻔히 아셔야 돼요. 충원율이 높은 지점. 결국은 반도체 공학과에는 올해 성적이 낮은 한양대학교에 붙을 수 없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겠죠. 한양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 쓰지 않죠, 당연히. 한양대를 붙을 수 있다면 한양대 구간 내에서 원서를 쓸 거고, 허수 지원들이 몰린다면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도 못 붙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 가능성을 노려보고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식 컨설팅 원서 접수 시기가 1월 3일부터 1월 6일입니다. 하이퍼 리뷰는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정식 컨설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시기에 컨설팅을 받기 위함이겠죠. 컨설팅이 집중이 되어지는 시기는 대부분 다 12월 30일에서 1월 1, 2, 3일 이때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리 예약해야 저와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 하이퍼리뷰에도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은 일단 100명 한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어서게 되면 저희 학원에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또 진행하시도록 할 거고요. 물론 학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과 분석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앙대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